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 영적의 저자 조보환 선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학습할 내용은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 인사이트 영작 고급 이론 2, 그 중에 제1강, 그 중에서도 실전 문형이 되겠습니다. 이번 과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핵심 내용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어치 있고 언제나 이익으로 환산되는 유사관계대명사 as입니다. 유사관계대명사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인사이트 영작 고급 이론이 제2강이 바로 유사관계대명사의 두 번째 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과에서는 설명하지 않기로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니 2-1을 모두 공부하셨다 하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유사관계대명사 as에 대해서 반밖에 모른다, 그렇게 생각해서 유사관계대명사를 결코 가볍게 다루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관계대명사를 공부하실 때에는 관계대명사 that, 관계대명사 which의 특수용법 등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주어진 자료를 스스로의 힘으로 먼저 옮기고 난 후 음성 해설과 번역 예를 참조하다 보면 조 선생이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게 뜬구름 잡듯이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료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이제 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료가 가지수가 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불편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 공부하는데 이런저런 종류가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종류는 당연히 영어로 글쓰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진지한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깊이 있는 탐구 정신을 필요로 합니다. 결코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허름한 식당 안내 전단지 보듯 휙 훑어본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진정 영어 글쓰기의 강자가 되고 싶다면 조 선생이 이런 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정중히 부탁하는 내용들을 꼭 실천해 옮겨주실 것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멀지 않은 장래에 여러분도 깜짝 놀랄 정도로 한국어 속에서 영어 문장이 보이고 한국어를 통해서 영어 표현들이 뒤를 잇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조 선생 말을 믿고 좀 의젓하고 평온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정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투를 빕니다. 첫 번째 문장을 읽겠습니다. 어떤 교육받은 여성들은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한다. 미안하지만 한 문장을 더 읽겠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은 다른 교육받은 여성들은 처음부터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두 문장을 한꺼번에 읽은 까닭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덩어리로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A뿐만 아니라 B도 not only A but also B. A 혹은 B, either A or B.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neither A nor B.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다른 사람들은 어쩌고저쩌고. Some people, others. 덩어리로, 통으로 기억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어떤 교육받은 여성들은, 그러면 some educated women, 뒤에는 others.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some people, 뒤에는 others. 이렇게 하니까요. 그것 때문에 일단 먼저 두 문장을 한꺼번에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것 빼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문장에서 여러분과 내가 좀 따져보아야 할 영어적 메시지는 뭘까? 결정하답니다. 결정하다는 뭘 쓰셨습니까?
decide. 뭘 쓰셨습니까? make up one's mind. 뭘 쓰셨습니까? 굳게 결의한다 정도의 느낌이 있는 resolve. 몽땅 다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다. 동사적 개념이 목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해야 한다. 하나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다. 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부정문입니다. 부정어입니다. 그런데 부정어를 영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최고급 월드 클래스 세계적 수준의 표현 방식은 무엇일까요? 한국어의 부정어를 영어로 부정어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는 할 수 있느냐? decide not to have a child.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not이라는 부정어를 이용해서 부정어를 구현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원의 강자들은 not, no, never 와 같은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 부정문을 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따져봐야 할 것. 어떤 교육받은 여성들, 다른 교육받은 여성들을 묶어서 some educated women, others로 처리한다. 결정한다는 동사 decide 혹은 resolve, 수고 make up one's mind, 몽땅 다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다. 아이를 낳지 않는다. not to have a child. 누구나 할 수 있다. 부정문을 혹은 부정어를 영어에서 first class, 최특급으로 묘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부정어가 들어가지 않는 부정문을 만드는 것이다. 아니, 부정어가 들어가지 않는 부정문이라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닙니다. 중학교 때부터 공부했습니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투투 구문으로 죄송합니다. 연결하지 않습니까? 만일 뭐뭐가 아니라면 unless 조금 더 올라가면 prevent 목적어 from ing라는 구문도 있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부정어를 이른바 부정문을 나타내는 3대 축 not, no, never 등이 들어가지 않고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번역 내 읽습니다. Some educated women decide to remain childless. remain childless. 여러분, 왜 우리나라에서 요즘 사회가 변해가면서 부부간에 부부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럴 때 sexless couple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부부간에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speechless couple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죠. childless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문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은 다른 교육받은 여성들은 처음부터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다와 관련해서 영어의 큰 메시지를 읽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앞쪽에서 뭐뭐 하기로 결정한다 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뒤에도 작은 차이는 있겠으나 큰 것 면에서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결심한다나 결정한다나 아이를 낳지 않는다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다거나 근본적으로 동의하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변환법을 생각해야 한다. 영어에서 동일한 아이디어를 동일한 표현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하나의 금기사항이다. 여러분 머릿속에 꼭 담겨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걸로 한번 써본다. 이것이 있겠고, 결혼하다. 작은 건데 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공부를 함께하는 학생들도 문장 구조를 잘 잡는다, 영어적 사고 방식을 구현한다, 이런 면에서는 별 무리가 없는데
엉뚱한 것, 둔탁한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결혼하다라는 동사도 그럴 것입니다. A와 결혼한다. marry, with 붙이면 안 됩니다. marry A. A와 결혼한다. get married to A. 능동과 수동의 모양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의미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결혼하다는 능동으로 A와 결혼하다, marry A. 수동으로 get married to A.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착같이 with를 쓰고 싶다. tied, not with란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게 쓰임새가 많지 않으니 영어 소설을 자신 있게 읽을 때까지는 학습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not라는 말은 K-N-O-T, 매듭이란 뜻입니다. 결혼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결혼하다라는 동사 어법을 정밀하게 기억하자.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앞에 나와 있는 것과 대동소이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변환법을 떠올려야 한다. 그러면 그것 말고 또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영어적 메시지는 뭐가 있는가?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은 이 되겠습니다. 물론 영어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온 분들은 별로 어렵지 않게 쓸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갖고 이러니 저러니 이러쿵저러쿵 논의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영어 쪽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영어를 한국어로 옮긴다. 그럴 때 옮기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영어 단어 하나만 지적해 주시죠. 나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관계대명사 what을 지적할 것입니다. 수준이 있는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 what이 무엇이간데 그걸 한국말로 옮기는 게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컷, 만병통치약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은 여러분이 영어를 한국어로 옮기는 번역이라는 면에서 기본적인 아이디어 면에서 부족함이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what은 심하게 얘기하면 무한대로 한국말로 옮길 수 있겠다. 그러니 what이라는 것에 대해서 결코 못을 박아두어서는 안 된다. 물론 것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대안은 될 수 있다. what을 한국말로 옮기는 제일 원칙은 뭐냐? 문장 내용에서, 문장 흐름에서, 그리고 난 후 언어의 보편성, 언어의 논리성에 준거해서 이것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문장마다 다르다 이것입니다. 또 하나 what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공부해 두어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은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비정상적인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관계대명사들과는 달리 문장 속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이 점을 꼭 명심하고 영어에서 우선 먼저 그 점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번역내 읽겠습니다. What is more serious is that others make up their mind from the very first not to get married. 처음부터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으니 그것을 통해서 좀 참조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지금은 일이라고 옮기는 것이 더 좋다. 이건 얘기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뭐냐? what이 문장 속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걸 영어 문장 메커니즘적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what은 is more serious 그럴 때 is의 주어 역할을 합니다. 또 그 what은 is that 그럴 때 또 다른 is의 주어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 그런 면에서 신경을 좀 써줘야 되겠다. 다음 한글 읽겠습니다. 한국의 낮은 출산율이 커다란 사회 문제다. A is B입니다. 낮은 출산율 is B. 커다란 사회 문제. 물론 출산율이 복수로 처리됐다면 단수로 처리됐다면 is. 이것은 한국인이 가장 잘 쓰는 A is B.
라는 이 형식 문장 구문, 구조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번역해 읽겠습니다. Low birth rates in South Korea are a major social issue.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대체로 여성들은 죽을 때까지 그들에게 도움이 될 그런 남편을 찾는다. 영어적으로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먼저 죽을 때까지, 여성들은 그들이 죽을 때까지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갖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본 시제를 공부할 때 현재를 공부해야 됩니다. 현재 시제는 뭘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다 현재 시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미래, 과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의 현재 말고 현재 시제는 불변의 진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현재 시제는 일반적 사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현재 시제는 엉뚱하게 미래 시제를 대신해서 쓰일 때도 있습니다. 현재가 현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죠?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에서 현재 시제는 미래를 대신합니다. 죽을 때까지는 시간 부사절 아닙니까? 죽다라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래도 시간 부사절에 들어가 쓰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 시제를 써줘야 한다. 죽을 때까지 에서 여러분이 포착해내야 할 영어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그 문장을 보면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 라는 문장이 그런 남편이라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 꾸며주는 말을 수식어라 하고 꾸밈을 받는 말을 피수식어라 하는데 영어에서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늘 깨어 있으면서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경우의 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입니다. 왜 다른 것들은 신경 쓸 게 전혀 없는데 반해서 오로지 형용사 역할을 하는 녀석들이 명사를 꾸며줄 때는 깨어 있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종류가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각 종류에 따라서 그것에 걸맞는 영어적 함의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연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어로서의 형용사, 단어들이 덩어리져 있는 구로서의 형용사, 투부정사, 분사, 그리고 이제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완전한 문장이 명사를 꾸며준다? 관계 부사를 활용하라. 관계 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이니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를 활용해도 됨. 불완전한 문장이 명사를 꾸며준다?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라. 한 번 더. 단어로서의 형용사, 구로서의 형용사, 투부정사, 분사. 이제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완전한 문장이 꾸며준다? 관계 부사를 이용하라. 관계 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이니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도 됨. 불완전한 문장의 명사를 꾸며준다? 관계 대명사를 이용하라. 여러분 이 문장은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 라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영어에서 명사를 꾸며주는데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것은 세 가지 경우 이외에는 없습니다. 첫 번째, 주어가 없다. 두 번째, 목적어가 없다. 주어와 목적어가 없는 경우보다 한국어에서 포착해내기가 100배쯤 어려운 것이 소유격이 없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주어가 없으면 주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할 것입니다.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소유격이 없으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쓰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어에서 소유격이 없다는 것을 포착해낸다는 일은 여간 까다롭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이 아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문장을 보면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주격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라는 선행사를 그런이라는 말이 꾸며줍니다. 그러니 영어로 뭘까? such입니다. such.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과 내가 한번 침착하고 차분하게 이런 것을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니, 새삼스럽게 뭘 따져본다는 얘기입니까? 글쎄, 따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학교 때 관계대명사 대세 특수용법 이런 이름으로 공부한 것이 기억납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선행사가 이러이러한 조건이 붙으면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that을 써야 한다. 그것이 관계대명사 that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학습해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선행사가 어떠면 that을 써야 될까? 사람과 사물이 동시에 선행사일 때, 최상급이 선행사를 꾸며줄 때, 서수가 선행사를 꾸며줄 때, 띵으로 끝나는 단어, something, everything, anything, nothing 등이 선행사로 들어올 때입니다. 이럴 때 관계대명사 that을 써야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관계대명사 which를 그것도 꼭 계속적인 용법으로 써야 한다. 그러면서 관계대명사 which의 특수용법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 있습니다. 뭘까? 앞에 나와 있는 문장 전체 혹은 절이 선행사라면 그럴 때는 무조건 컴마 which임을 써야 됩니다. 또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문장에 서술되어 있는 구가 선행사라면 또 있습니다. 물론 옛날 용어입니다. 형용사가 선행사라면 그때는 무조건 관계대명사 which를 써야 하고 그때의 which는 반드시 계속적 용법으로 써야 한다. 그것이 영어 이론입니다. 그러면 뭐가 있느냐? 선행사를 which가 꾸며준다. 무슨 말입니까? 선행사를 such가 꾸며준다. 선행사를 as가 꾸며준다. 선행사를 the same이 꾸며준다. 마치 이런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that을 써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which만을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그런데 선행사를 such가 꾸며준다. 선행사를 as가 꾸며준다. 선행사를 the same이 꾸며준다. 그러면 무조건 유사 관계대명사 as를 써야 합니다. 이 유사 관계대명사 as라는 녀석은 영어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그 중요도와 그 쓰임새와 그 가치가 넉넉한 녀석입니다. 여러분이 좀 시간을 할애해서 침착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공부를 해두어도 전혀 손해볼 것이 없는 여러분에게 인풋한 것보다 어찌 보면 훨씬 더 큰 아웃풋을 손에 쥐어주는 꽤나 고마운 녀석입니다. 유사 관계대명사 as와 관련해서 첫 번째 공부해야 될 게 뭘까? such가 꾸며준다. as가 꾸며준다. the same이 꾸며준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as라는 녀석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많은 노력을 요구합니다. the same이 꾸며줄 때에는 that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the same 선행사 as와 the same 선행사 that 이것의 차이를 이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the same that은 동일 물건이라고 합니다. the same as는 동일 종류라고 말합니다. 그것만 공부하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선행사를 as로 꾸며준다는 말은
뒤에 나오는 유사 관계대명사 as와 묶어서 as가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원급에 나오는 뒷부분의 as가 유사 관계대명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as라고 얘기를 해보면 선행사를 as가 꾸며주는 걸 as라고 얘기를 해보면 그 문장 구조가 원급을 이용해서 최상급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들어온 지 조금 된 사람이라면 내가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한국인이 쓰는데 어려움을 겪는 5대 악질 문장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 원급을 이용한 최상급 문장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선행사를 as가 꾸며준다. 그래서 유사관계대명사 as가 왔다. 그래서 넓은 시각에서 보니 as 원급이라고 봐도 되겠구나. 그런데 그 녀석을 이용해서 최상급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문장 구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인이 쓰는데 대단한 어려움을 겪는 문장 구조입니다. 문장 메커니즘입니다. 깊이 있게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치가 꾸며줄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공부할 게 없습니다. 서치가 꾸며주면 as를 쓰셔야 합니다. 그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정리가 충분히 되죠? 이럴 경우에는 유사관계대명사 as를 쓰셔야 합니다. 서치가 꾸며준다. 기본적인 내용 이외에 다룰 것이 없다. as가 꾸며준다. 쭉 나가서 그것을 이용한, 다시 말하면 원급을 이용한 최상급 문장 구조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한다. 더 same이 꾸며준다. as가 붙는 경우와 대시 붙는 경우의 차이점을 이해하자.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도 유사관계대명사 as는 더 넓은 곳에서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인사이트 영작 고급 이론 2 제1강 아닙니까? 제2강이 바로 그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s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이외에 다른 용도로 펄펄 뛰어 돌아다니는 경우는 이곳에서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나는 여러분에게 아마 홈페이지에도 이미 강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사이트 영작 중급 1 제8강에 들어가서 유사관계대명사 as에 대해서 더욱더 심층적인 공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고급 이론 2 제1강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은 다행스럽게 대체로 여성들은 죽을 때까지 그들에게 도움이 될 그런 남편을 찾는다. 그래서 서치가 남편이라는 선행사를 꾸며주니 영어적으로 따져야 할 것은 뒤에 as가 붙는 것 이외에는 없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유사관계대명사 as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낮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뭘 보아야 했던가? 여성들이 죽을 때까지 현재 시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도움이 될 그런 남편, 유사관계대명사 as의 기본적인 용법, 이론, 정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번역내 읽겠습니다. By and large, females look for such husbands as will be helpful to them until they die.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알알이 잘 연결어 있는 참으로 소중하고 값어치 있고 여러분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문장입니다. 꼭 근본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장 읽습니다. 자식을 양육할 때도 부유층 사람들이 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애정과 관심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작은 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식을 양육할 때도, 몸할 때도, when 이하로 해서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 주셔도 더할 나위 없이 좋겠고,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 on ing, 뭐뭐 하자마자, in ing, 뭐뭐 할 때 in ing를 활용해도 될 것입니다. 부유층 사람들, 이른바 복수 보통명사입니다. 복수 보통명사 rich people 이라고 쓴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rich people만 알아서 쓰는 사람과 더 rich라는 것도 있다. 더 rich가 뭘까? 더 플러스 형용사입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는 제목만 말씀드립니다. 영어 문장 속에서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복수 보통명사, 추상명사, 단수명사, 복수 보통명사로 쓰이는 것이 99%니 그걸 꼭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rich people, 더 rich. 동일한 종류의 애정과 관심을 준다. 오호! 동일한 종류의 애정과 관심을 준다. 동일한 종류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애정과 관심을 꾸며주는 말이 뭐냐? 가난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성들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자식을 양육할 때도 부유층 사람들이 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애정과 관심을 준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성들입니다. 준다라는 말에 한국어는 당연히 주어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만들 때 나는 주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유층 사람들이 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애정과 관심을 준다. 그럴 때 그 준다라는 것 속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준다. 이런 개념이 들어있는 거고, 동일한 종류의 애정과 관심은 부유층 사람들이 하는다. 하는 것이라는 게 결국은 또 준다라는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조 선생이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이 들을 때 선생님 왜 이렇게 횡설수설하십니까?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는데 한국말과 영어의 차이를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핏 들을 때 뭐야? 설명하는 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져봅시다. 지금 그 문장은 뭡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준다. 부유층 사람들도 자식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준다. 여기 돼요? 그 두 문장이 하나로 합쳐진 것입니다. 한 번 더. 일반적인 사람들을 그냥 대의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은 자식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준다. 부유층은 자식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준다. 그런데 그 애정과 관심을 비교해 보니 그들이 주는 애정과 관심이나 부유층이 주는 애정과 관심이 종류로 보니 똑같구나. 그래서 하나로 합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정과 관심을 준다. 부유층은 애정과 관심을 준다. 준다가 똑같으니 영어에서 동일한 아이디어를 동일한 표현으로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일종의 금기사항인데, 문장을 건너뛰어도 그것이 금기사항인데, 한 문장에서 그들은 애정과 관심을 준다, 부유층은 애정과 관심을 준다, 그런데 그 준다를 동일한 표현으로 쓴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준다는 준다의 느낌인데 영어로 다르게 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야 그게? 영어에 보면 투부정사를 대신할 때 대부정사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 명사를 대신할 때 대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 동사를 대신할 때 대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준다 반복적으로 나오니 뒷부분은 대동사로 써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유사관계대명사 as를 본격적으로 접근하기 전에 양육할 때 부유층 사람들 준다 이것을 미리 정리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자식에게 애정과 관심을 주는데 어떤 애정과 관심을 주느냐? 동일한 애정과 관심을 준다 그래서 동일한이니 똑같은 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the same을 앞에 붙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또 애정과 관심이라는 건 부유층 사람들이 준다 이것에 의해서 꾸밈을 받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관계 대명사를 써줘야 한다는 것이고 관계 대명사를 쓰는데 선행사를 the same이 꾸며주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손에 쥐어 있는 선택지를 풀어보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as고 하나는 that입니다. 우리 공부했습니다. as가 들어오면 동일 종류, that이 들어오면 동일 물. 지금 이 한국말에 아예 동일 종류라고 나와 있으니 as 이외엔 다른 대안이 없겠습니다. the same, as 써주어야 합니다. as 다음에는 말할 것도 없이 유사 관계대명사니 뒷부분은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적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목적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주어 동사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동사가 앞에 이미 준다가 나와 있는 그것과 똑같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동일한 아이디어를 동일한 표현으로 전달할 수 없다. 그래서 동일한 동사를 대신하기 위해서 대동사 to를 써야 한다. 아휴, 머리 아파라. 양육할 때 when도 좋다, ing도 좋다. 부유층 사람들 reach도 좋다, the reach도 좋다. 동일한 종류의 애정과 관심 the same이 꾸며준다. 유사관계대명사 as가 와야 된다. 왜? 동일물이 아니라 동일 종류이기 때문에. 준다. 대동사 써야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소중히 이해하고 간직해야 할 영어적 메시지가 수두룩하게 깔려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장을 영어로 쓸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중에는 영어의 이해도가 아직은 높지 않은 분이 있다면 나의 설명을 듣고도 어찔어찔할 것입니다. 부지런히 후속 학습을 해주어야 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인사이트 영작 중급 1 제8강에서 다뤄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인사이트 영작 고급 이론 2 제1강 이런 내용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이론을 공부하시고 더불어서 거기 나와 있는 길잡이 문장도 복습 문제도 부지런히 풀어야 할 것입니다. 또 어차피 중급 1의 8강 이거 여기 홈페이지에 녹음이 되어 있으니 여러분 휴대폰에 8강 중급 1 8강 그리고 지금 설명드리는 이 내용 이렇게 나란히 다운로드를 받아서 귀에 있을 때마다 좀 반복적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as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번역내 있습니다. When they bring up their children, they give them the same affection and attention as the rich do. 정말 좋은 문장입니다. 짧지만 아주 좋은 문장입니다. 다음 문장을 읽겠습니다. 이런 사회적 흐름에 대해 정부가 할 일이 많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어를 영어로 옮길 때 어법을 이해한다. 영어 이론을 이해한다. 이런 것도 문장 구조를 포착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예 문장을 하나 기억해라. 이런 식으로 학습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담이 많을수록 나의 입장에서 보면 진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영화 대사 중에 많이 나오는 말이 뭐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다. There is nothing I cannot do for you.
There is nothing that I cannot do for you. that은 물론 생략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적격이니 There is nothing I cannot do for you. 그렇다면 이런 사회적 흐름에 대해 정부가 할 일이 많다. There are many things that there is nothing. 그거하고 똑같은 건 아닙니까? The government can do for this social trend. 이렇게 바꾸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워낙에 미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니 그리고 아주 입에 달고 다니다시피 하는 표현이니 통으로 한번 기억을 해보시죠.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얼마나 돈이 많은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사는가에 달려있다. 네, 여기는 영어적으로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우선 먼저 여러분이 짚어내야 할 것이 A가 아니라 B다. Not A, but B. 이걸 알아둬야 하겠습니다. Not A, but B. Not A, but B가 기본 골격이고 기본 모양새라면 그것이 변화하는 진화된 형태는 무엇이 있을까? Not A, but B 대신에 B, not A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B, not A 한 발 더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Not A, but B에 A, B가 동사에 물려 있다면 그러면 not A, but B는 instead of 그리고 ing가 붙는 형태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instead of ing가 붙는 형태로 바꿔 쓸 수 있다. A가 아니라 B다. not A, but B는 내용적으로 강조 구문임을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A가 될 가능성은 0%, B가 될 가능성은 100% 그 이상. 진화된 형태는 무엇이 있는가? B, not A가 있다. A와 B에 물려있는 것이 동사라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instead of ing로 바꿀 수도 있다. 까지가 not A, but B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학습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것 말고 뭐 있을까? 뭐뭐에 달려있다. 뭐뭐에 달려있다라는 말은 뭐뭐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표현으로서 앞에 것은 뒤에 거에 달려있다. A는 B에 달려있다. A depend on B.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그것만큼이나 많이 쓰이는 거 A, B decided by B. depend on, be decided by. 통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진짜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가?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사는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보다는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사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가 들어갔다는 말은 인간의 감정이 흠뻑 배어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이것을 감탄문으로 옮겨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영어에서 감탄문은 어떻게 만드는가? 이런 중층적 구조를 지니고 있는 문장 구조를 근원적으로 이해해야 영어다운 영어 글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A는 B다, 한강은 길다, 백두산은 높다, 나는 책을 읽는다, 뭐 이따위를 쓰는 것을 영어로 글을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단선적이고 1차원적인 구조들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따져서 깊이 있고 균형 잡힌 지식이 있어야 쓸 수 있는 문장들을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각설하고 감탄문을 만드는 요령의 기본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What, 혁명, 주어동사. How, 형, 어명, 주어동사. 그게 가장 기본꼴입니다. 한 번 더. 한국말을 읽어보니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사는가라고 나와 있다. 얼마나? 라는 것은 아무래도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면 영어로 감탄문을 써야 한다. 감탄문의 제1단계, 감탄문의 가장 기본적인 꼴은 무엇인가? What, 혁명, 주어동사. How, 형, 어명, 주어동사.
한국말에 얼마나 라고 되어 있으니 what으로 시작되는 기본꼴이 아니라 how형 어명 주어 동사를 포착해내야 되겠다. 지금 이 문장을 영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쓸모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여러분이 더 따져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본꼴은 how형 어명, what어 형용이지만 현대 영어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것은 how 형용사 주어 동사, how 부사 주어 동사 꼴이다. 그러면 또 따져봐야 됩니다. how 형용사 주어 동사라 함은 형용사가 앞으로 튕겨져 나온 것이니 형용사는 문장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하니까 how형 주어 동사 그럴 때는 주어 동사로 시작되는 그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형용사가 앞으로 튕겨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how 부사 주어 동사로 되어 있는 것은 부사라는 녀석은 문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아니니 뒤에 나오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 구조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감탄문을 써야 한다. 현대 영어에서 많이 쓰는 건 뭐냐? how형 주어 동사, how 부사 주어 동사. 차이가 뭔가? how 형용사 나오면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how 부사가 나오면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한다. 그런데 기본꼴은 뭔가? what어 형용 주어 동사. 그만 따지기로 했습니다. how형 어명 주어 동사라는 것이 있다. 얼마나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what은 탈락한 것입니다. 그러면 how형 어명 주어 동사 이런 거 쓸 때에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아이디어가 이렇게 덩어리로 묻어다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가? 나는 많은 돈을 갖고 있다. I have much money. I have a lot of money. 그런 것이 변형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사는가? 어떠한 삶을 살다. 여러분 영어로 쓸 수 있습니까? 행복한 삶을 산다. Lead a happy life. 검소한 삶을 산다. Lead a simple life. 정상적인 삶을 산다. Lead a normal life. 안락한 삶을 산다. Lead a comfortable life. 의미 있는 삶을 산다. Lead a meaningful life. 이런 걸 잘 활용해서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되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얼마나 돈이 많은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사는가에 달려있다. 달려있다. 앞에 것은 뒤에 거에 달려있다. depend on. 앞에 것은 뒤에 것에 달려있다. be decided by. 두 번째, A가 아니라 B다. not A but B. 의미적으로 뭔가? 강조 구문이다. A 가능성 빵 %, B 가능성 more than 100%. 진화 발전된 형태는 무엇이 있는가? B, not A. A, B가 동사에 묻어있다. instead of ing. 얼마나 돈이 많은가?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사는가? 감탄문이다. 기본꼴이 뭔가? what어 형용 주어 동사. how형 어명 주어 동사. 현대 영어에서 많이 쓰이는 건 무엇인가? how 형용사 주어 동사, how 부사 주어 동사, how 형용사 주어 동사. 불완전한 문장 와야 된다. how 부사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 와야 된다.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사는가? 뭐가 기본꼴인가? Lead a meaningful life. 그래서 그것이 연결돼서 이러한 번역례가 나왔습니다. 읽겠습니다. But happiness depends on how meaningful a life you lead. how 형 어명. Not how much money you have. not은 뭘까? B, not A의 형태인 거죠. not A but B 변형입니다. How meaningful a life you lead라는 말은 왜 나왔을까?
어떤 문장 구조인데 그렇게 나온 것일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따져봐야 할 좋은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음 문장 읽습니다. 이 점을 젊은 세대는 명심해야 한다. 명심하다라는 말에 keep in mind, bear in mind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keep in mind 사이에 목적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A를 명심하다를 bear in mind로 써보겠습니다. bear A in mind. 지금 이 문장에서는 적용되는 사례가 아니지만 bear A in mind 그럴 때 A는 목적어입니다. 목적어는 문장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목적어는 어순이 자유롭습니다. 어순이 자유롭기 때문에 심지어는 문장 앞으로 나가던 문장이 도치되지 않습니다. 물론 부정어가 포함된 목적어 앞으로 나가면 문장은 도치됩니다. 부정어가 강조됐다는 점으로 초점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적어가 길면 bear A in mind에서 A가 만약에 길면 무조건 뒤로 뽑아야 한다. bear in mind A 이렇게 긴 목적을 뒤로 써줘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는 이 점이 목적어이기 때문에 이 점이라는 걸 영어로 만일 this point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길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써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설명드린 것은 이 문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사례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번역 읽겠습니다. The rising generation has to bear this point in mind.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고급 이론 2 제1강에 대한 음성 해설을 마치는데 영어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유사 관계대명사 as입니다. 그런데 5대 악질 문장이라고 하는 as가 꾸며주는 것은 실전 문형에는 없습니다. 너무 까다롭고 힘든 거기 때문에 이제 내가 거의 원고가 마무리된 인사이트 영작 고급 이론 4 구문론에서 비교 구문에서 다루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실전 문형이 없는 것은 다른 부분을 통해서 공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을 빼고도 감탄문과 관련된 걸 공부했었죠? 큰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도 설명을 듣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반복해서 부탁드린 대로 무슨 길거리에 있는 공중변소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한 번 휙 들어갔다 나오는 걸로 끝내지 말고 진정한 의미에서 영어 글쓰기 강자가 되고자 한다면 반복 학습의 중요성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